여러분 안녕, 슈타인쌤이에요. 아니, 도형을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걱정 마시게, 베티가 중학교 도형을 한 방에 정리해준다고 하네. 수능까지 충분할 거야. 기하는 점선 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서 유클리드 원론은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쪼개지지 않는 도형의 최소 단위를 점으로 본 것이죠. 이어서 유클리드는 선은 넓이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점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선이 만들어지고 선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면이 만들어집니다. 차원 디멘전이라는 것은 운동장 같은 겁니다. 어떤 물체가 1차원 운동을 한다라면 물체가 직선 위를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물체가 2차원 운동을 하면 이 물체는 평면 위를 움직이는 거고요. 어떤 물체가 3차원 운동을 하면 이 물체는 공간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차원 운동은 곧게 뻗은 철로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기차를 생각하면 되고요. 2차원 운동은 땅바닥에 붙어 기어다니는 개미를 생각하면 되고 3차원 운동은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파리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각 앵글이라고 하는 건 한 점에 맞물려 있는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을 의미합니다. 이때 두 반직선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를 각의 크기라고 부르죠. 직각은 각의 크기가 90도가 됩니다. 평각, 즉 직선 위의 각은 각의 크기가 180도가 되죠. 직각과 평각 사이의 각을 둔각이라고 합니다. 또한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을 예각이라고 부르죠. 막곡지각, 동위각, 억각은요, 직선 M이 두 직선 L1L2와 한 점에서 만날 때 A, B와 같이 X자로 맞물려 있는 각을 막곡지각이라고 합니다. 막곡지각의 크기는 항상 같죠. 동위각은 A, C와 같이 같은 위치의 각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건물에서 1층 화장실과 2층 화장실은 같은 위치에 있죠. 동위각에 대한 막곡지각은 서로 억각이라고 합니다. B와 C는 서로 억각관계입니다. 막곡지각은 항상 크기가 같지만 동위각끼리, 억각끼리 항상 크기가 같은 건 아닙니다. 억각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알파벳의 Z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Z자의 꺾인 부분의 두 각을 서로 억각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동위각을 설명한다면 알파벳의 F가 적절하죠. 같은 위치에 동위각이 보입니다. 평행선이란 평면 위에서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의미합니다. 두 직선 L1, L2가 서로 평행할 때 이런 기호를 쓰죠. 두 평행선과 각각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M을 그으면 동위각의 크기는 같아집니다. 두 막곡지각은 같으므로 억각도 서로 같아지죠. 막곡지각은 항상 같지만 동위각과 억각은 두 직선이 평행할 때만 같아지는 것입니다. 퀘스천입니다. 그림에서 두 직선 LM이 서로 평행할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평행선 LM의 번개 같은 녀석이 지나갑니다. 번개의 꺾인 부분에 LM과 평행한 보조선 두 개를 그어줍니다. 이 둘도 평행하기 때문에 40도의 동위각 40도가 만들어지네요. 95도에서 40도를 빼면 55도, 노란 두 선은 평행선, 억각이 만들어집니다. 55도, 123도에서 55도를 빼면 68도가 만들어지죠. 이 두 직선도 평행선이므로 68도와 X는 동위각, 정답은 68도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90도일 때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라고 말하고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이때 두 직선은 서로의 수선이 되죠. 3차원에서 도형의 위치관계를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직선 L1, L2는 한 점에서 만나거나 서로 평행하죠. 이 두 가지 케이스는 한 평면 위에서 성립합니다. 즉 2차원 평면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죠. 하지만 3차원 공간에서는 2차원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특별한 일이 발생하는데 두 직선이 만나지 않으면서 이 직선은 위로, 이 직선은 아래로 깔려 지나가죠. 이러한 관계를 꼬인 위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꼬인 위치는 지하철 환승역이죠. 서초동에 위치한 교대역은 동서방향의 지하철 2호선과 남북방향의 지하철 3호선이 교차하죠. 만약 두 선로의 높이가 같다면 대형 사고의 확률이 있습니다. 2호선과 3호선의 높이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환승역에서 생각보다 많이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승역의 두 선로는 대표적인 꼬인 위치죠. 3차원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관계는 직선이 평면을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직선과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죠. 다른 두 개는 매우 특수합니다.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거나 직선이 평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교점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면 1개, 평행할 때는 직선과 평면의 교점은 빵개, 직선이 평면에 포함될 때는 직선 위의 모든 점이 평면 위의 점이므로 교점은 무한개,
이와 같이 3차원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는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포함된다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3차원에서 서로 다른 두 평면 알파 베타의 위치관계는 알파를 바닥면에 놓고 생각하면 편리합니다. 베타가 알파에 평행하거나 베타는 알파와 만나게 됩니다. 두 평면이 만나게 되면 교차하는 선을 만들어내는데 이를 교선이라고 부릅니다. 3차원에서 두 평면의 위치관계는 평행하거나 교선을 만드는 두 가지입니다. 퀘스천 문제입니다. 3차원에서 서로 다른 세 직선 LMN, 서로 다른 세 평면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LN이 수직이고 MN이 수직이면 LM은 평행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조건에 주어진 것 중 공통의 것을 고정시켜 생각하면 편리합니다. N이라는 직선이 기둥처럼 세워져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LM이 모두 N과 수직인데 LM이 평행할까요? 3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이 기둥의 꼬인 위치로 L하고 M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에 가면 갈림길에 기둥이 세워져 있고 이쪽으로 가면 미술관, 이쪽으로 가면 동물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를 위에서 바라보면 N은 점으로 보일 것이고 M은 이쪽 방향으로, L은 이쪽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M과 L이 평행하지 않죠. 기억번은 틀렸습니다. 그림처럼 꼬인 위치일 수 있죠. 니은번 L하고 알파가 수직, M하고 알파도 수직이면 L하고 M은 평행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알파를 바닥면에 장판처럼 깔아놓으면 됩니다. L하고 M이 모두 알파랑 수직이므로 L하고 M은 평행하다 맞습니다. 디귿번 알파 감마 수직, 베타 감마 수직이면 알파 베타는 평행하다. 디귿번은 공통으로 등장하는 감마를 바닥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베타하고 알파가 바닥면에 세워져 있는 인접한 두 벽이라면 알파 베타는 평행하지 않을 수도 있죠. 평행하다면 그림처럼 교선이 나와서는 아니 되옵니다. 디귿번도 틀렸습니다. 리을 L이 알파 베타와 모두 수직이면 알파 베타는 수직이다. 이건 L을 오뎅꼬치 막대기라 생각하고 알파 베타는 L의 수직으로 달려있는 평평한 오뎅이라고 생각하면 알파 베타가 수직이 아니라 평행하게 되겠죠. 리을번도 틀렸습니다. 수학에서 참인 것은 항상 참일 때만 참이지만 단 한 번이라도 맞지 않는 것은 거짓이 됩니다. 정답은 니은입니다. 챕터 2 다각형으로 들어옵니다. 우선 도형의 합동과 닮음부터 정의하죠. 합동이란 합쳐서 같아진다 라는 뜻이고요. 이동시켰을 때 포개어짐이 같으면 합동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합동이죠. 닮음이라는 건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했을 때 포개어짐이 같으면 닮음이라고 합니다. 이 두 도형은 서로 닮음입니다. 왼쪽 도형을 키우거나 오른쪽 도형을 줄였을 때 서로 포개어짐이 가능하죠. 두 도형 A와 B가 합동일 때는 이런 기호를 사용하고 두 도형 B와 C가 닮음일 때는 이런 기호를 사용합니다. 삼각형의 합동이란 두 삼각형이 서로 이동하였을 때 포개어짐이 가능함을 뜻합니다. 삼각형에는 세 각과 세 변이 있는데 각 앵글, 변 사이드를 가지고 세 가지의 합동 조건을 만들어내죠. SSS 세 변의 길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예를 들어 세 변의 길이가 4, 5, 6인 두 삼각형은 완벽하게 포개어지죠. 두 번째는 SAS 합동입니다. 두 변 S의 길이와 끼인각 A의 크기가 같으면 합동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두 변의 길이가 4, 5, 끼인각이 45도인 두 삼각형은 완벽하게 포개어지죠. 세 번째는 ASA 합동입니다. 한 변의 길이 S와 양끝각 A의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합동이 되죠. 예를 들어 한 변의 길이가 7로 정해지고 양끝각이 30도, 40도인 두 삼각형은 완벽하게 포개어집니다. 삼각형의 닮음이라는 건 두 삼각형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닮았다는 뜻인데 여기에는 SSS 닮음, SAS 닮음, AA 닮음이 있습니다. SSS란 세 변의 길이의 비가 같으면 닮았다는 뜻인데 3, 4, 6, 6, 8, 12 두 삼각형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가 1:2 이런 경우 두 삼각형은 1:2 닮음이라고 합니다. SAS는 두 변의 길이의 비와 끼인각의 크기가 같을 때 두 삼각형은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 4, 30도, 3, 6, 30도 2:3, 4:6의 30도가 동일하므로 두 삼각형의 닮은 비는 2:3이 되죠. AA 닮음이란 두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끼리는 닮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42도, 40도, 42도, 40도 이런 경우 두 삼각형은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서로 포개어짐이 가능하죠. 다각형이란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으로 예를 들어 이건 다각형이죠. 하지만 선분으로 둘러싸이지 않았으므로 다각형이 아닙니다. 이 도형도 선분이 아닌 곡선으로 둘러싸였으므로 다각형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다각형에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등이 있죠. 오각형은 꼭지점 5개, 변 5개를 가지고 있으며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각형은 꼭지점과 변을 모두 n개 가지게 됩니다. 다각형의 대각선을 알기 위해서는 변과 대각선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각형의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은 만약 두 꼭지점이 서로 이웃하면 변이라고 할 수 있고 서로 이웃하지 않으면 대각선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이 선분은 이웃한 꼭지점을 연결했으므로 변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선분은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지점을 연결했으므로 대각선이라고 할 수 있죠. 삼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모든 두 점이 서로 이웃하므로 빵개입니다. 사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마주보는 두 점을 연결하면 2개가 됩니다. 오각형의 대각선은 별을 그리면 되죠. 5개가 됩니다. 육각형의 대각선은 삼각형, 역삼각형, 마주보는 점들을 연결하면 9개가 되죠. 0, 2, 5, 9. 숫자적인 규칙을 발견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따질 때는 n에 관한 식으로 바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n개의 꼭지점 B1, B2, B3, 땡땡땡 Bn이 달려있는 n각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꼭지점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B1에 매달려 있는 대각선은 B1, B3, B1, B4, B1, B5, B1, Bn-2, B1, Bn-1까지 n-3개가 뻗어나가죠. V3부터 Vn-1까지의 점의 개수는 전체 n개의 점 중 하나, 둘, 세 점을 제외한 n-3개이므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꼭지점은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각의 꼭지점에 n-3개의 대각선들이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모든 대각선의 개수는 n 곱하기 n-3, 2로 나누면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만들어지죠. 도대체 왜 2로 나누는 걸까요? 예를 들어 V3, Vn이라는 대각선을 연결해보자. 이는 V3에서 나간 것이기도 하고 Vn에서 나간 것이기도 하죠. 두 꼭지점이 하나의 대각선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2로 나누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마크 주커버그와 베티가 페이스북 친구 관계를 맺었다고 칩시다. 이때 주커버그의 친구도 한 명이 늘어나고 베티의 친구도 한 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 관계, 즉 대각선의 개수는 2개가 아니라 하나가 늘어난 거죠. 따라서 각각의 꼭지점이 보유하고 있는 친구 수의 합을 2로 나누면 대각선의 개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각형의 내각과 외곽은요, 말 그대로 안에 있는 각이 내각입니다. 이 꼭지점에 연결된 외곽은 한 변의 연장선과 다른 변이 이루는 각이죠. 이 변의 연장선과 이쪽 변이 이루는 각도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꼭지점에 대한 두 외곽은 서로 막꼭지각이므로 둘 중 아무 각이나 하나를 외곽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다각형에서 한 꼭지점에 연결된 내각 외곽은 평각을 이루고 있으므로 두 각의 합은 180도가 되죠. 이제 다각형의 내각의 총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각형의 세 내각 ABC에 대하여 세 각의 합은 180도가 됩니다. 증명은 간단합니다.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과 평행한 보조선을 긋습니다. Z자 보이시죠? 이 각과 이 각은 억각 B가 되고요. 이렇게도 억각 C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평각 180도를 만들어내죠. 또한 이 삼각형에서 아랫변의 길이를 연장해보면 이 각에 대한 억각은 A 더하기 C, 두 선이 평행선이므로 억각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이는 한 꼭지점에 대한 외곽의 크기가 꼭지점에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음을 의미하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만 알면 n각형의 내각의 합, 정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다각형은 삼각형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은 삼각형 2개, 오각형은 삼각형 3개, 육각형은 삼각형 4개로 쪼개지죠. 따라서 n각형은 삼각형 n-2개로 쪼개어집니다. n각형의 내각의 합은 n-2 곱하기 180도가 되겠죠. 정n각형이란 n개의 모든 각의 크기가 동일한 다각형으로 정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n-2 곱하기 180도, n각형의 내각의 합을 n으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180도 나누기 3, 60도가 되고 정사각형은 삼각형 2개로 쪼개지므로 180도 곱하기 2, 네 각이 모두 같으므로 4로 나누면 90도가 됩니다. 정오각형은 삼각형 3개로 쪼개면 180도 곱하기 3, 5로 나누면 한 내각의 크기는 108도가 됩니다. 정육각형은 삼각형 4개로 쪼개면 180도 곱하기 4 나누기 6, 한 내각의 크기는 120도가 됩니다. 정삼각형 60도, 정사각형 90도, 정오각형 108도, 정육각형 120도. 이 정도는 기본이죠. 문제 나갑니다. 그림과 같은 도형에서 5개의 각 A, B, C, D, E의 크기의 합을 구하는 거죠. 이 문제는 보조선 한 방으로 결판나는 문제입니다.
딱 봐도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는 거죠. 전체 모양은 오각형, 여기에 삼각형 두 개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 각은 작은 삼각형의 외곽이죠. 삼각형의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으므로 25도 더하기 35도 60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이유로 이 삼각형에서 x, y 두 각의 합도 60도가 되죠. 이제 전체 오각형의 5개의 내각의 합을 구해보겠습니다. a, b, c, d, e와 x, y를 더하면 되죠. 그런데 오각형의 내각의 합은 삼각형 3개 180도 곱하기 3, 540도가 됩니다. 또한 x 더하기 y는 60도였으므로 좌변의 60도를 우변으로 넘긴다면 5각의 크기의 합은 480도가 되겠죠. 재미있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정다각형 중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도형은 무엇인가? 참고로 테셀레이션이란 그림과 같이 평면을 일정한 패턴으로 빈틈없이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은 무한도끼라는 건데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선 딱 봐도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대표적인 도형은 정사각형일 것입니다. 욕조를 가득 채우고 있는 정사각형의 타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이유는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인데 90도는 한 바퀴 360도의 약수이기 때문에 테셀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네 장의 타일이 빈틈없이 맞물릴 수 있죠. 우리는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에 집중합니다.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60도, 정사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90도,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108도,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120도라는 걸 공부했죠. 이 중 한 바퀴 360도의 약수가 되는 것은 60도, 90도, 120도 뿐이죠. 108도는 360도의 약수가 아니라서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각의 크기는 점점점 커지므로 정칠각형, 정팔각형, 정구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120도를 넘어가죠. 그렇다고 해서 한 내각의 크기가 평각 180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360도보다 작은 마지막 약수가 180도인데 그렇다면 정円각형의 한 내각 중 360도의 약수가 될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 뿐이죠. 정답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이제円각형의 외곽의 합을 공부합니다. 다각형의 한 꼭지점에 대해서 한 변과 다른 변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을 외곽이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 꼭지점에 대한 내각과 외곽의 합은 180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n개의 꼭지점에 연결된 내각과 외곽의 총합, 참고로 이 기호는 총합을 뜻하는 시그마라는 기호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180도 곱하기 n,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180도 곱하기 n-2, 위아래를 빼면 n각형의 외곽의 총합은 360도가 되는 것이죠. 이는 n에 관계없이 항상 적용되는 이론이죠. 퀘스천 문제입니다. 대각선이 20개인 정다각형이 있습니다. 한 내각의 크기와 한 외곽의 크기를 구하는 거죠. 우선 이 정다각형의 꼭지점의 n개, 즉 정n각형이라고 놓으면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n 곱하기 n 빼기 3, 이걸 20이라고 놓으면 n 곱하기 n 빼기 3은 40이죠. 전개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도 되지만 딱 봐도 n은 8이죠. 8 곱하기 5는 40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정팔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면 되는데 팔각형은 삼각형 6개로 쪼개지므로 180도 곱하기 6, 8개의 각이 모두 똑같으므로 8로 나누면 3, 4, 4분의 180도 45도에 3을 곱한다면 135도가 됩니다. 2번 한 외곽의 크기는 다각형의 외곽의 합 360도를 8로 나누면 정답은 45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특수한 다각형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등변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란 뜻이죠. 그림과 같이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에 명칭이 있습니다. 이 각을 꼭지각, 남은 두 각을 밑각이라고 부르죠. 이때 이등변 삼각형의 첫 번째 성질, 두 밑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이는 꼭지각에서 마주보는 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가로 두 변은 세로 변의 모두 수직이므로 평행관계죠. Z자에 끼인 각 두 엇각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죠.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제외한 두 각을 서로 여각이라고 하는데 A의 여각을 B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같은 이유로 B가 되죠. 두 삼각형은 완벽하게 합동이 되는데 이 삼각형을 삥 돌려붙이면 오른쪽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 길이마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림에서 이등변 삼각형의 두 가지 성질이 더 탄생합니다.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합니다. 마찬가지로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꼭지각을 이등분하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를 수학에서는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퀘스천입니다. 그림은 AB와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군요. 각 A는 64도, BC의 길이는 8이라고 할 때 BH의 길이와 각 B의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만 알면 1초 만에 풀 수 있죠. 우선 BC의 길이가 8이므로 BH 길이는 그 절반 4가 됩니다. 또한 각 A가 64도이므로 각 BAH는 그 절반 32도가 되죠. 묻어가자고요. 32도와 각 B는 여각관계이므로 두 각의 합은 90도, 각 B의 크기는 90도에서 32도를 빼면 58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퀘스천입니다. 그림은 직사각형 모양의 긴 종이입니다. 이 부분을 AB를 접는 선으로 접었죠. 이 라인이 넘어가서 윗변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할 때 AB는 6, AC의 길이는 7이라고 했죠.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부분을 접어 넘겼기 때문에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이 각과 이 각은 크기가 같죠. 또한 처음 띠의 윗선과 아랫선은 평행하기 때문에 Z자에 끼인 각 억각이 보입니다. 삼각형 ACB는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이등변 삼각형 AC와 BC의 길이는 같겠죠. 따라서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는 6 더하기 7 더하기 7, 20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들어갑니다. 직각 삼각형의 세변 길이 ABC에 대하여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다시 말해 빗변 길이의 제곱은 다른 두 변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아집니다.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죠.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 방법은 400가지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방법은 피타고라스가 했다고 알려진 방법입니다. 우선 정사각형의 각 변을 일정한 길이로 쪼개줍니다. 네 점을 연결하면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사이드에 있는 네 삼각형은 두 변이 AB 끼인 각이 90도이므로 SAS 합동 빗변의 길이도 모두 같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 AB와 마주보는 각을 동그라미 X로 표시하면 OX는 여각, 합이 90도이므로 이렇게도 합이 90도죠. 여기가 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각형의 네 각은 모두 직각, 안쪽의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되죠.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A 더하기 B의 제곱, 내부에는 정사각형 C제곱과 그 넓이가 2분의 1 AB인 직각삼각형 4개가 들어있죠.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 C제곱 더하기 2AB, 양변에 2AB를 날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피타고라스 정리가 증명됐네요. 퀘스천입니다. 그림은 두 정사각형 ABCD와 ECGF죠. 각각의 넓이는 4하고 16이며 두 밑변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때 BF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 길이의 제곱, BC의 길이는 2가 되고 마찬가지로 큰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의 제곱이 16이므로 CG와 GF의 길이는 4가 됩니다. 이제 BF를 연결하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빗변 길이의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BF의 길이는 루트 36 더하기 16, 루트 52에서 4를 꺼내면 2 루트 13이 됩니다. 피타고라스 수라는 건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시키는 세 자연수의 쌍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3, 4, 5 들어보셨죠? 여기에 2배하면 6, 8, 10, 10배하면 30, 40, 50도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피타고라스 수는 5, 12, 13. 이것 말고도 8, 15, 17, 7, 24, 25도 있습니다. 많이 하다 보면 이 정도는 저절로 암기가 되겠지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므로 A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합차 공식에서 C 더하기 B와 C 빼기 B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세 번째 걸로 확인해보죠. A제곱 64는 17, 15의 합차 32 곱하기 2가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잘 발전시키면 둔각삼각형과 예각삼각형을 이루는 세변 길이의 관계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둔각삼각형을 잠시 직각삼각형이라 착각을 하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직각인 상태에서 C만 길어지면 둔각삼각형, C쪽이 커질 수밖에 없죠. 예각삼각형도 잠시 직각삼각형으로 착각을 하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직각인 상태에서 빗변의 길이만 줄어들면 예각삼각형이므로 C쪽이 작아지면 됩니다. 둔각삼각형은 빗변이 길어지는 삼각형, 예각삼각형은 빗변이 줄어드는 삼각형이죠. 퀘스천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AB는 4, BC는 5, CA가 X이며 삼각형 ABC가 둔각삼각형일 때 자연수 X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둔각삼각형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삼각형의 가장 긴 변을 A, 남은 두 변을 BC라고 할 때 둔각삼각형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CA의 길이를 모르므로 셋 중 가장 긴 변은 O 아니면 X겠죠. 4가 가장 긴 변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두 가지로 케이스를 나눌 수 있습니다. X가 O보다 클 때, X가 O보다 작을 때, 이때는 가장 긴 변이 X가 되므로 X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보다 커지게 되죠. 16 더하기 25는 41, 제곱해서 41보다 큰 수는 6의 제곱은 36, 7의 제곱은 49이므로 7 이상의 자연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수 X는 무한히 많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둔각삼각형 이전에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다른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 하죠. 가장 긴 변을 바닥에 놓았을 때 다른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바닥 선분보다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긴 변 X는 4 더하기 5, 9보다는 작아야 하므로 9 이상은 탈락. 이 케이스에서는 7, 8만 가능하죠. 이번엔 X가 5보다 작은 경우, 다시 말해 4, 5, X 중 가장 긴 변이 5인 경우입니다. 5의 제곱 25는 4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X의 제곱은 9보다 작다가 되죠. 제곱하여 9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장 긴 변 5보다 X 플러스 4가 커야 하죠. X가 1이면 같아지므로 안되고 X가 2면 2 더하기 4는 5보다 커지므로 가능해집니다. 1은 탈락, 2는 합격입니다. 질문: 자연수 X의 합은 7 더하기 8 더하기 2, 17이 되겠습니다.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가장 긴 변을 A라고 할 때 이 두 부등식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피타고라스 정리를 도형에서 멋지게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활용 첫 번째는 이 그림입니다. 전체 모양은 직각삼각형이고 AB 위에 점 D, AC 위에 점 E를 잡아 CD와 BE를 그은 후 ED까지 연결해 줍니다. 이때 다음이 성립하죠. DE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CD의 제곱 더하기 BE의 제곱이 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AD를 X, AE를 Y, AB를 A, AC를 B라고 놓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DE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B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죠. CD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B제곱, BE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됩니다. ABXY의 제곱의 합이군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색 선분의 제곱의 합은 핑크색 선분의 제곱의 합과 같아집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 두 번째는 사각형 ABCD의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경우입니다. AB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은 AD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과 같아집니다. 증명은 간단합니다. 대각선의 교차점에서 네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를 ABCD라고 놓습니다. A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CD의 제곱은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되죠. AD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D제곱, BC의 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증명이 끝나버렸죠. 핑크색의 제곱의 합은 하늘색의 제곱의 합과 같아집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 그 세 번째는 일명 편지봉투 정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사각형 ABCD의 내부에 임의의 점 P를 잡습니다. 이때 다음이 성립합니다. PA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은 PB의 제곱 더하기 PD의 제곱이 되죠. 증명은 점 P를 지나고 가로 세로와 평행한 보조선을 그으면 간단합니다. 점 P에서 각 변을 연결한 네 선분을 ABCD라고 놓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PA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PC의 제곱은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되죠. PB의 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PD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증명이 끝나버렸죠. 핑크색의 제곱의 합은 하늘색의 제곱의 합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 네 번째는 아주 유명한 두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직각삼각형이 있고 각 편에 반원 3개가 붙어 있죠. 이때 위에 있는 하늘색 두 반원의 넓이의 합은 아래에 있는 반원 넓이와 같다입니다. 증명은 이렇게 합니다.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ABC라고 놓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성립하죠. 이때 세 반원은 서로 닮은 도형, 뒤에 나오지만 닮은 도형의 넓이의 비는 길이 B의 제곱, ABC 세 도형의 넓이의 비는 A제곱 대 B제곱 대 C제곱, 각각의 넓이는 비례상수 K를 붙이면 되죠. 양변을 K로 약분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얻을 수 있으니 증명이 끝난 겁니다. 이런 증명도 가능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의 양변을 4로 나눕니다. 4가 제곱 안으로 들어가면 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은 2분의 C의 제곱, 양변에 2분의 파이를 곱합니다. 2분의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반원 A의 넓이와 반원 B의 넓이는 반원 C의 넓이와 같다가 증명됐죠. 두 번째 그림은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는 도형입니다. 의사들이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히포크라테스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수학자입니다. 동명이인이죠.
anyway 다시 직각삼각형으로 가서 반원을 그리고 또 반원을 그린 다음 빗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파버립니다. 이때 만들어진 두 초생달의 넓이의 합 S 플러스 T는 직각삼각형의 넓이 R과 같다라는 이론이죠. 증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림에서 비어있는 부분을 별, 하트라고 놓습니다. 왼쪽 이론에서 두 반원의 넓이의 합은 가장 큰 반원의 넓이와 같죠. 따라서 위에 있는 두 반원의 넓이의 합은 S 플러스 T, 별 더하기 하트죠. 또한 큰 반원이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그 넓이는 R 더하기 별 더하기 하트가 됩니다. 별과 하트가 시원하게 날아가는군요. S 플러스 T는 R, 증명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퀘스천입니다. 그림은 B를 직각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고 AB의 중점을 D, BC의 중점을 E라고 했죠. 빗변 AC의 길이가 8일 때 AE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BE와 EC의 길이를 모두 A, BD와 DA의 길이를 모두 B라고 놓습니다. 전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면 4A의 제곱 더하기 4B 제곱은 8의 제곱 64, 4로 약분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6임을 알 수 있죠. A2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4B제곱, 4A제곱 더하기 B제곱이므로 5로 묶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위에 있는 16을 대입하면 정답은 80이 되죠. 한 가지 방법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분 DE라는 보조선을 그어줍니다. 삼각형 DBE와 삼각형 ABC는 1대2, 1대2, 끼인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SAS 닮은 비가 1대2이므로 DE와 AC는 1대2, DE의 길이가 4가 될 수밖에 없죠. 아하, P활원이군요. A2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은 DE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16 더하기 64, 정답은 80이 되는 것입니다. 퀘스천입니다. 직각삼각형 ABC가 보이죠?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리고 A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린 다음에 B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훅 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색칠된 두 부분의 넓이의 합이 60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AB의 길이가 15다 라고 할 때 X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P활3의 히포크라테스 원 이야기이군요. 색칠한 두 부분의 넓이의 합은 직각삼각형 ABC의 넓이와 같죠. 60. 그런데 이 삼각형의 밑변 길이를 15라고 보면 높이는 AC라고 볼 수 있죠.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AC는 60. 15랑 60을 약분하면 4가 남고요. AC의 길이는 8이 되죠.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 8하고 15를 알았기 때문에 남은 변의 길이 X는 피타고라스 수를 이용하면 8대 15대 17, X는 17이 되죠. 물론 피타고라스 수가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X의 제곱은 8의 제곱 64, 15의 제곱 225가 되죠. 더하면 289, 이는 17의 제곱이므로 X는 17이 맞습니다. 직각삼각형의 합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두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가 RHS라는 거고 또 하나가 RHA 합동이라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에서 R은 right angle, 직각을 뜻하고 H는 hypotenuse, 빗변을 뜻합니다. 여기에 S는 사이드, 변 하나가 추가되면 이 삼각형은 단 하나로 정해지죠. 다시 말해 빗변 길이가 같은 두 직각삼각형에서 변 하나만 더 같으면 합동이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두 변 길이가 정해지면 남은 한 변은 자동으로 정해지죠. 세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합동이 되는 것입니다. RHA 합동이란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같고 앵글, 즉 각 하나만 더 같으면 합동이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각이 주어졌다는 건 이 각을 낀 두 변의 길이의 비가 주어진 것이고 빗변 길이가 정해져 있으므로 밑변 길이도 정해지게 됩니다. 두 변 길이와 끼인 각이 같아졌으므로 합동이 되죠. 이번엔 직각삼각형의 닮음입니다. 각 A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전체 삼각형이 모두 직각삼각형이 되는데 이들이 서로 닮았습니다. 우선 각 A가 X5로 쪼개진다고 합시다. 왼쪽 삼각형도 직각삼각형이므로 두 각의 합은 90도 5가 되고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X를 만들어낼 수 있죠. 세 삼각형이 모두 AA 닮은 관계죠. X5 직각 순서대로 꼭지점을 대응시키면 삼각형 ABH, 삼각형 CAH, 삼각형 CBA가 서로 닮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 네 가지 성질이 성립합니다. AB의 제곱은 BH 곱하기 BC, 마찬가지로 AC의 제곱은 CH 곱하기 CB. 1번, 2번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위에서 빛이 내려온다고 할 때 빗변의 제곱은 그 그림자 곱하기 밑변 길이죠.
이쪽 빗변 AC의 제곱도 그림자 곱하기 밑변 길이죠. 증명은 매우 간단합니다. 1번의 경우 왼쪽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이 닮았음을 이용하는데 왼쪽 삼각형에서 5를 낀 두 변의 길이의 b는 AB 대 BH, 큰 삼각형에서 5를 낀 두 변의 길이의 b는 BC 대 AB, 외항끼리의 곱 AB의 제곱은 내항끼리의 곱 BH 곱하기 BC 증명이 끝나버렸죠. 이런 식으로 하면 AH의 제곱은 BH 곱하기 HC도 만들어지고 마지막 AB 곱하기 AC는 AH 곱하기 BC가 됩니다. 3번은 왼쪽과 오른쪽이 닮았음을 이용하면 되고 4번은 삼각형 ABC의 밑변과 높이를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거죠. 밑변 높이를 AB와 AC로 볼 수도 있고 BC와 AH로 볼 수도 있죠. 밑변 높이의 곱은 넓이가 일정하므로 같습니다. 퀘스천입니다. 직각삼각형 ABC가 있고요. AH, BC가 수직이며 AB의 길이 6, AC의 길이 8이라고 할 때 다음 세 가지를 구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6, 8이기 때문에 BC의 전체 길이가 1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수 3대 4대 5에다가 2배를 하면 되죠. 이때 빗변의 길이 6의 제곱은 36. 이는 BH 곱하기 BC의 길이와 같습니다. 10 곱하기 BH. BH의 길이는 10분의 36, 5분의 18이 되죠. HC는 10에서 BH를 빼도 되지만 1번과 마찬가지로 오른쪽 빗변의 제곱은 64. 이는 CH 곱하기 CB의 길이와 같습니다. 10 곱하기 CH죠. 따라서 CH의 길이는 10분의 64, 5분의 32가 되겠습니다. 3번 AH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6, 8로 봐도 되고 10과 AH로 봐도 되죠. 따라서 10 곱하기 AH의 길이는 6 곱하기 8은 48. AH의 길이는 10분의 48, 5분의 24가 되겠습니다. 삼각형의 오심 5가지 중심이란 얘기죠. 우선 외심, 내심, 방심, 여기에 수심,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외, 내, 방 이 세 가지는 정의가 한 글자 차이기 때문에 세트로 기억합니다. 대부분의 용어는 줄임말이죠. 외심은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 내심은 삼각형의 내접원의 중심, 방심은 삼각형의 방접원의 중심이죠. 외접원, 내접원, 방접원이 뭔지만 알면 되겠네요. 수심은 세 수선의 교점, 무게중심은 말 그대로 삼각형의 무게의 중심입니다. 외심부터 들어갑니다. 삼각형 ABC가 있죠. 세 꼭지점 ABC를 동시에 지나는 원이 삼각형의 외접원입니다. 이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죠. 보통 아웃센터 O라고 표기합니다. OA, OB, OC는 모두 원의 반지름이 되죠. 따라서 외심의 첫 번째 성질,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습니다. 즉 OA, OB, OC는 모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죠. 두 번째 성질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삼각형 OAB, 삼각형 OBC, 삼각형 OCA가 모두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O에서 각 변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면 수직으로 이등분이 되죠. 반대로 생각하면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 올렸을 때 외심에서 만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각 BOC의 크기는 각 A 크기의 2배와 같습니다.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AO의 연장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 삼각형 OAB는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동그라미 동그라미, 각 BOD는 외곽이므로 동그라미 2개죠. 마찬가지로 삼각형 OCA도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두 밑각을 XX, 각 COD는 외곽 X가 2개죠. 각 A는 OX, 각 BOC는 O2개 X 2개이므로 BOC는 A 크기의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으로 외심에서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외심에서 만나게 되며 한 변에서 꼭지점까지 갔다 오는 각의 2배가 중심까지 갔다 오는 각이죠.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 삼각형 ABC에서 그 내부에 각 변과 빵빵하게 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접원이죠. 내접원의 중심 내심은 인센터 I라고 표기합니다. 이때 I와 각 변의 접점을 연결하면 모두 수직이 되죠. 이들은 같은 원의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내심의 첫 번째 성질,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습니다. 여기에서 따라오는 두 번째 성질은 세 각의 이등분선이 내심에서 만나게 되죠. 왜냐하면 AI를 연결했을 때 두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가 같고 한 변이 더 같아졌으므로 RHS 합동, 이 두 각도 같아지면서 각 A의 이등분선이 내심을 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각 B와 각 C의 이등분선도 내심에서 만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심은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각 BIC인데요. BI와 IC를 연결해보면 이 각은 90도 플러스 2분의 1 A가 됩니다.
외심과 비슷한 방법으로 증명합니다. AI를 연장을 해서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놉니다. 두 번째 성질에 의해 각 B도 2등분, 각 C도 2등분이 되죠. 삼각형 IAB에서 두 내각 OX의 합은 외각 BID의 크기와 같고, 삼각형 IAC에서 두 내각 O세모의 합은 외각 DIC의 크기와 같죠. 따라서 각 BIC의 크기는 O 2개, X세모, 각 A는 O 2개이므로 2분의 1 A는 O 하나와 같죠. 그런데 전체 삼각형에서 O 2개, X 2개, 세모 2개의 합은 180도, 따라서 OX 세모의 합은 90도가 되죠. 증명이 끝나버렸네요. 내심은 이와 같이 세 가지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삼각형의 53번째 방심은 방접원의 중심이라고 했죠. 그림과 같이 삼각형의 각변을 연장한 그림이 있습니다. 내접원이 삼각형의 안에서 접하는 원이라면 방접원은 삼각형의 외부에서 접하는 원, 다시 말해 한 변과 다른 두 변의 연장선에 접하는 원이죠. 주어진 삼각형의 내심은 하나지만 방심은 세 개가 있습니다. 또한 방심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성질을 갖습니다. 한 변과 두 변의 연장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 내각과 두 외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방심에서 세 접점을 연결해 주는 것이죠. 이 거리가 모두 반지름이므로 한 변과 다른 두 변의 연장선까지의 거리가 같습니다. 또한 방심에서 삼각형의 꼭지점까지 연결해주면 이 라인을 빗변으로 하는 두 직각 삼각형은 합동, 각이 이등분되고, 같은 방식으로 얘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이 합동, 여기도 이등분이 되며, 이 직각 삼각형과 이쪽 직각 삼각형도 합동, 여기 역시 이등분이 됩니다. 삼각형의 한 내각과 두 외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방심이 되는 것이죠. 방심은 세 개가 존재하며 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삼각형의 수심입니다.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수선을 내리는 거죠. 이때 세 수선은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점을 삼각형의 수심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수선은 일반적으로 삼각형의 높이를 의미하죠. 삼각형의 오심 다섯 번째는 무게중심입니다. 별표를 때립니다. 무게중심은 말 그대로 삼각형 모양의 철판을 오려서 그 밑에 손가락을 댔을 때 철판이 바닥면과 평행해지는 위치가 무게중심이죠. 그런데 수학은 손가락을 옮겨가며 삼각형이 평평하게 서는 순간 요레카를 외치며 발견하는 학문이 아니라 예측하는 학문이죠. 이때 필요한 선이 중선이라는 것입니다. 삼각형의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연결하는 선을 중선이라고 하죠. 이 중선은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쪼개죠. 넓이가 같다는 건 철판의 무게가 같은 것이고 무게중심은 중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죠. 아하, 그렇다면 중선을 하나 더 그으면 무게중심은 이 중선 위에도 있으므로 여기가 바로 무게중심 G라고 하는 겁니다. G는 Center of Gravity, 그래비티는 중력이죠. 여기에 세 번째 중선을 그어줍니다. 물론 이 세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또 다른 수학적인 증명이 필요하긴 하죠. 중학과정에선 이를 인정하기로 하고 무게중심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립니다. 세 중선의 교점, 여기에 두 가지 성질이 더 따라옵니다.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1로 내분하죠. 물론 이는 꼭지점에 연결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세 중선으로 쪼개진 6개의 삼각형 넓이가 모두 같게 됩니다. 2번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보조선 하나를 그어줍니다. 이 두 점은 각변의 중점이므로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1대2 닮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변의 길이를 K라고 놓고 이 변의 길이는 2K라고 놓을 수 있죠. 또한 닮은 꼴 두 삼각형은 대응되는 각의 크기가 같죠. 두 라인의 동의각이 같으므로 평행선이 됩니다. 이제는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두 삼각형이 닮았죠. 억각이 잡히기 때문이죠. 두 삼각형의 닮은 비도 1대2이므로 A2A, B2B가 성립하겠죠. 어라, 중선이 2대1로 쪼개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 라인을 그으면 여기도 2대1인 걸 금방 밝힐 수 있죠. 또한 3번의 증명은 우선 아래쪽에 있는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습니다. 또한 이 중선이 2대1로 쪼개지므로 이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2대1입니다. 여기가 S가 되죠. 넓이가 같으므로 S, 같은 방식으로 2대1이므로 ES, 이쪽 삼각형의 넓이가 S가 되죠. 넓이가 같으므로 S, 6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모두 S가 됩니다.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자 중선을 2대1로 쪼개고 6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같아지는 것이죠. 퀘스천입니다. 삼각형 ABC가 있군요. 이 삼각형의 내심을 I, 외심을 O라 할 때 BIC-BOC는 15도, 각 A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각 A의 크기를 A라 하면 내심의 성질에 의해 BIC는 90도 더하기 2분의 1 A, 외심의 성질에 의해 각 BOC는 A의 2배이므로 마이너스 2A,
이게 15도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2분의 3a를 우변으로 넘기면 2분의 3a는 15도를 좌변으로 넘기면 75도, a는 50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 a의 크기를 a라 하면 마주보는 변에서 내심까지 갔다 오면 90도 더하기 2분의 1a, 외심까지 갔다 오면 2a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퀘스천입니다.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AB의 중점 N, BC의 중점 M에 대하여 AC의 길이는 4, 사각형 TMBM의 넓이는 5라고 할 때 NM의 길이와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두 중선이 주어졌으므로 무게중심의 향기가 나죠. 1번에서 NM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NM을 연결해 줍니다. 이때 삼각형 NMB와 삼각형 CAB는 닮았죠. 닮은 비는 1대2. 따라서 NM과 AC의 길이의 비도 1대2가 되죠. NM의 길이는 AC 길이의 절반 2가 되겠습니다. 2번은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요. 세 번째 중선을 그어주면 끝납니다. 세 중선으로 쪼개진 6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모두 같다라고 했죠. 색칠한 사각형 TMBM의 넓이는 2S, 삼각형 ABC의 전체 넓이는 6S이므로 위식의 3배를 한다면 정답 15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가지 사각형의 진화 과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별한 조건이 없는 막사각형도 있죠. 여기에 한 가지 옵션이 붙어서 진화하면 사다리꼴이 됩니다. 사다리꼴은 한 쌍에 마주보는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이죠. 등변 사다리꼴은 사다리꼴 중에서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추가된 사각형입니다. 우선 평행하지 않은 두 대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사실상 좌우가 같은 도형이죠. 가운데에는 대칭의 축이 있습니다. 이 축을 기준으로 마주보는 내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 둘도 같아지죠. 또한 두 대각선을 그었을 때 대각선은 축 위에서 만나고 이 점을 기준으로 좌우로 마주보는 선분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물론 두 대각선의 길이도 같아지죠. 또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모두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마주보는 각의 크기도 같아지게 되죠. 사다리꼴이 진화하면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이죠. 다시 말해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면 ADBC가 평행하고 AB와 CD 역시 평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행사변형에는 4가지 성질이 따라옵니다. 우선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고 길이가 같죠. 또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도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죠. 다른 말로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라고도 합니다. 이 4가지 성질과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이 중에 어느 하나가 성립하면 나머지도 성립하게 됩니다. 우선 이 정의를 가지고 3번 하나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선으로 대각선 BD를 그어줍니다. AD와 BC가 평행선이므로 억각이 같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둘도 같은 크기의 억각이죠. 각 B와 각 D가 같아졌네요. 두 삼각형이 ASA 합동이므로 A와 C도 같아집니다. 다른 것들의 증명도 대부분 비슷하니까 여러분에게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이 진화하면 마름모가 됩니다. 우선 마름모의 정의는 4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 마름모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평행사변형이 되어야 하죠. 여기에 다음 2가지 중 하나가 추가되면 되는데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거나 또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면 되죠. 다시 말해 평행사변형은 이미 마주보는 두 변 길이는 길이가 같으므로 이웃 두 변만 길이가 같으면 4변의 길이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고 있죠. 여기에 수직 조건만 추가한다면 내각이 모두 직각이 되고 네 삼각형이 SAS 합동이 되므로 4변 길이가 같아지니 마름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 이 2가지 중 한 가지 조건을 첨가하여 진화한 것입니다. 평행사변형이 또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면 직사각형이 됩니다. 우선 직사각형의 정의는 4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이죠. 직사각형도 우선 평행사변형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다음 둘 중 하나의 조건을 추가하면 직사각형으로 진화합니다. 한 내각이 직각이거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 평행사변형은 대각 길이는 크기가 같으므로 이웃한 두 각만 크기가 같으면 되는데 180도를 2로 나누면 90도가 되죠. 또한 두 대각선을 그어보면 이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되어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번엔 이 둘 중 하나의 조건을 추가하면 되죠. 이번엔 사각형 진화의 끝판왕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은 4변의 길이가 같고 4각의 크기가 모두 직각인 사각형이죠. 따라서 정사각형은 마름모이면서 동시에 직사각형을 만족합니다. 마름모에서 직사각형이 될 조건을 추가하거나 직사각형에서 마름모가 될 조건을 추가해도 되죠. 사각형의 진화 과정 총정리입니다.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사다리꼴로 진화하죠. 여기에 한 쌍 더 평행하다를 주면 평행사변형으로 진화합니다. 이러한 평행사변형이 이웃한 두 변 길이가 같거나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 되면 마름모로 진화하죠. 또한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거나 이웃한 두 변이 수직이면 직사각형으로 진화하겠죠. 정사각형은 마름모에서 직사각형의 조건 둘 중 하나가 추가되거나 직사각형에서 마름모의 조건 둘 중 하나가 추가되면 만들어집니다. 사평마정 또는 사평직정, 마직 사이에 우선순위는 없고 두 가지 진화 경로가 있는 것입니다. 퀘스천입니다. 그림은 등변 사다리꼴이죠. 각 변의 중점을 PQRS라고 합니다. QR의 길이가 5일 때 사각형 PQRS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죠. 이 문제는 보조선으로 사각형 ABCD에 두 대각선을 그어줍니다. 점 Q는 AB, 점 R은 BC의 중점이므로 삼각형 QBR과 삼각형 ABC는 1대2 닮음이죠. AC의 길이는 10, 등변 사다리꼴의 두 대각선의 길이는 같으므로 BD의 길이도 10이 되죠. 그런데 QR의 길이가 대각선 길이의 절반인 것처럼 P와 S도 중점이므로 PS는 대각선 길이의 절반, 마찬가지로 SR과 QP 모두 대각선 길이의 절반이죠. 노란 선분의 길이는 모두 5이므로 사각형 PQRS의 둘레의 길이는 5 곱하기 4, 20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등변 사다리꼴의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대각선 길이의 절반이므로 마름모입니다. 이제 우리는 삼각비로 들어갑니다. 삼각비란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 중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의미하죠. 사인 세타는 R분의 B, 이니셜 S를 따서 빗변분의 높이를 의미하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A, C자를 따서 빗변분의 밑변을 의미하며,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 탄젠트의 T자를 따서 밑변분의 높이가 되죠. 퀘스천입니다. 0도에서 90도 사이인 예각 세타가 있고요. 사인 세타가 4분의 3이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직각 삼각형을 그려줍니다.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빗변과 높이의 비가 4대 3이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밑변 길이는 루트 16-9 루트 7이 되죠. 빗변분의 밑변 4분의 루트 7이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루트 7분의 3이 됩니다. 유리화하면 7분의 3 루트 7이죠. 삼각함수에 구구단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5개의 특수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입니다. 밑각이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인 삼각형은 세변 길이의 비가 특별합니다. 밑각이 60도인 직각삼각형은 정삼각형을 반으로 쪼갠 것으로 밑변 길이의 2배가 빗변 1대 2대 루트 3의 비를 가지게 됩니다. 밑각이 30도인 직각삼각형도 정삼각형을 반으로 쪼갠 것으로 1대 2대 루트 3이 되죠. 또한 밑각이 45도면 이쪽 각도 45도이므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 1대 1대 루트 2가 됩니다. 이 그림에서 사인 30도는 2분의 1,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코사인 45도도 루트 2분의 1, 탄젠트 45도는 1이 되죠. 밑각이 6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 되죠. 밑각이 90도인 직각삼각형이란 그림을 따라 밑변은 점점 줄어들고 높이는 점점 늘어나면서 밑변은 없어지고 빗변과 높이가 같아진 삼각형을 의미합니다. 밑각이 완벽하게 세워졌으니 90도가 맞죠. 사인 90도는 빗변과 높이가 같으므로 1, 코사인 90도는 밑변이 없어졌으므로 0, 탄젠트 90도는 0분의 높이인데 분모가 0이므로 그 값은 없다라고도 하고, 고등과정에서 탄젠트의 그래프를 배우면 무한대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림을 따라 점점 내려가면 밑각이 줄어들면서 높이가 0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밑변과 밑변이 같아지면서 밑각은 0도가 되죠. 사인 0도는 0, 코사인 0도는 1, 탄젠트 0도는 0이 되죠. 사인 값은 0부터 1까지 증가하고, 코사인은 1에서 0으로 감소하며, 탄젠트는 0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 결과는 구구단이므로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퀘스천, 삼각형 ABC에서 각 A는 105도, 각 C는 30도죠. AC의 길이가 4라고 할 때 BC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삼각형에서 두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남은 한 각의 크기는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180도에서 두 각의 합 135도를 빼면 각 B는 45도가 되죠. 105도는 잘 모르는 각이지만 45도와 30도는 특수한 각이죠. 꼭지점 A에서 변 BC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오른쪽 직각삼각형은 밑각이 30도이므로 1대 루트 3대 2,
높이는 2가 되고 밑변 길이는 2루트3이 됩니다. 밑각이 45도이면 직각이등변 삼각형, 밑변 길이는 높이와 같이 2가 되죠. 따라서 선분 BC의 길이는 2 더하기 2루트3이 정답입니다. 애매한 각이 나오면 직각 삼각형으로 잘 쪼개면 되죠. 이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직각 삼각형의 밑각의 크기가 정해진 경우 세 변 중 한 변의 길이만 정해지면 다른 두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각 삼각형은 빗변 길이 6, 밑각 42도가 주어져 있죠.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선 빗변과 높이의 관계 사인을 이용하면 됩니다. 사인 42도는 6분의 높이, 높이는 6 사인 42도가 되죠. 이 삼각형의 밑변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코사인을 이용하면 됩니다. 코사인 42도는 6분의 밑변, 밑변 길이는 6 코사인 42도가 되죠. 두 번째는 밑변 길이 3과 밑각 55도가 나와 있죠. 밑변 길이는 코사인으로, 높이는 탄젠트로 구할 수 있죠. 코사인 55도는 빗변분의 3, 이 둘이 자리를 바꾸면 빗변 길이는 코사인 55도분의 3이 됩니다. 한편 탄젠트 55도는 3분의 높이, 삼각형의 높이는 3 탄젠트 55도가 되죠. 세 번째는 삼각형의 높이와 밑각의 크기가 나와 있죠. 빗변 길이는 사인, 밑변 길이는 탄젠트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 44도는 빗변분의 5, 빗변 길이는 사인 44도분의 5가 되죠. 탄젠트 44도는 밑변분의 5, 밑변 길이는 탄젠트 44도분의 5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직각삼각형은 밑각과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다른 변의 길이들을 삼각비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화해 보겠습니다. 밑각이 세타인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길이 r이 주어지면 높이는 r 사인 세타, 밑변은 r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밑변 a가 주어지면 빗변은 코사인 세타분의 a, 높이는 a 탄젠트 세타가 되죠. 높이 b가 주어지면 빗변 길이는 사인 세타분의 b, 밑변 길이는 탄젠트 세타분의 b가 되는 것입니다. 퀘스천입니다. 직각삼각형 두 개가 붙어있죠. 왼쪽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가 8, 두 직각삼각형의 밑각이 세타입니다. 이때 x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죠. 이 문제는 우선 두 삼각형이 공유하고 있는 이 길이를 나타내면 되죠. 밑각이 세타, 빗변 길이가 8이므로 8 사인 세타입니다.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 이 둘의 관계는 탄젠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죠. 탄젠트 세타는 8 사인 세타분의 x가 됩니다. 따라서 x는 8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되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비의 몇 가지 관계를 보겠습니다. 우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입니다. 이는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rxy,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이므로 분모분자에 r을 곱하면 x분의 y 탄젠트 세타가 되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이니셜로 t는 c분의 s가 됩니다. 삼각비의 두 번째 관계는 여각 관계입니다. 여각이란 두 각의 합이 90도가 되는 관계로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제외한 두 각 AB를 서로 여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경우 사인 A는 코사인 B와 같아집니다. 예를 들어 사인 30도는 코사인 60도, 사인 18도는 코사인 72도가 되는 것입니다. 증명은 간단하죠. RXY에 대하여 사인 A는 R분의 Y, 코사인 B는 이쪽이 밑각이 되므로 역시 R분의 Y가 되죠. 여각관계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 이 두 각의 합은 90도가 되죠. 삼각비의 세 번째 관계는 제곱관계입니다.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각각의 제곱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동일한 각 세타에 대하여 사인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항상 1이 되죠.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림에서 사인 세타의 제곱은 r제곱분의 y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r제곱분의 x제곱이 됩니다. 분모는 r제곱, 분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분모 분자가 같아지죠. 결과는 당연히 1이 되는 것입니다. 퀘스천, 사인제곱 15도, 사인제곱 35도, 사인제곱 55도, 사인제곱 75도의 합을 구하는 문제죠. 이 문제에서 주어진 네 각은 특수각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각의 관계를 봐야 합니다. 15도와 75도는 여각, 마찬가지로 35도와 55도도 여각이죠. 따라서 사인 75도는 코사인 15도, 사인 55도는 코사인 35도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각에 대하여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1이 두 번 만들어지죠. 이 문제의 정답은 2가 되는 것입니다.
삼각비를 활용하면 두 변 AB와 긴 각이 세타일 때 삼각형의 넓이 S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세타가 예각이라면 S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왼쪽 삼각형의 빗변이 A이므로 높이는 A 사인 세타가 되죠.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삼각형의 넓이가 완성이 되죠. 세타가 예각이 아닌 둔각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 둔각이므로 높이가 같은 예각 삼각형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변과 긴 각을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를 활용하면 이웃한 두 변이 AB, 긴 각이 세타인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보조선을 그어줍니다. 아래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이므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AB 사인 세타가 되죠. 또한 두 대각선의 길이가 AB이며 세타의 각을 이루는 사각형의 넓이는 다시 2분의 1을 붙입니다. 2분의 1 AB 사인 세타, AB와 평행한 평행사변형을 그려보면 처음 사각형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반, 전체 넓이는 두 변이 AB, 긴 각이 세타인 평행사변형이므로 왼쪽 넓이의 절반이 되는 것입니다. 퀘스천입니다. 사각형 ABCD가 주어져 있고 AC가 그어져 있죠. 60도, 직각, 70도, 80도이고 AB는 6, CD는 8이라고 할 때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직각 삼각형은 한 각이 60도이므로 세 변의 길이의 비가 나오죠. 1대 루트 3대 2, AC의 길이는 6 루트 3이 됩니다. 또한 삼각형의 두 각의 크기가 나와 있으므로 남은 한 각은 180도에서 150도를 빼면 30도가 됩니다. 아래쪽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 위쪽 삼각형은 두 변과 긴 각을 이용하면 2분의 1 곱하기 6 루트 3, 8, 사인 30도의 곱이죠. 18 루트 3 더하기 12 루트 3, 사각형 ABCD의 넓이는 30 루트 3이 되죠. 두 번째 퀘스천입니다.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네요. 각 A는 120도이고 AB는 6, AC는 4.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 할 때 AD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120도가 이등분이 되었으므로 각각이 60도죠. AD의 길이를 X라고 놓고 X를 포함한 등식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아하, AD로 나누어진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넓이와 같군요. 2분의 1 곱하기 6x 사인 60도, 오른쪽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x 사인 60도, 전체 넓이는 긴 각이 120도이므로 180도에서 120도를 빼면 2분의 1 곱하기 6, 4, 24 사인 60도가 됩니다. 양변에 2분의 1 사인 60도를 약분할 수 있죠. 좌변은 10x, 우변은 24가 되죠. AD의 길이 x는 5분의 12가 됩니다. x를 구하기 위해서 등식 하나면 충분하죠. 무슨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전체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는 등식입니다. 세 번째 퀘스천입니다. 사각형 ABCD에서 60도의 각을 이루는 두 대각선 AC와 BD가 주어져 있네요. 3AC는 2BD,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6루트 3이라고 할 때 AC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이 등식은 AC 대 BD는 2대 3임을 의미합니다. AC의 길이를 2x, BD의 길이를 3x로 놓을 수 있죠. 사각형 AB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x, 3x, 사인 60도죠. 2분의 1, 2가 떨어지고 사인 60도에 2분의 루트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3 루트 3 x의 제곱, 이 넓이가 6 루트 3이므로 루트 3을 지우면 x는 2가 됩니다. AC의 길이를 2x로 놓았으므로 정답은 4가 되겠죠. 이제 우리는 원과 부채꼴로 들어갑니다. 원이란 건요, 한 점에서 같은 거리를 유지하는 점들의 자취입니다. 자취라는 말은 점들이 지나간 흔적을 의미하죠. 이때 일정한 거리를 원의 반지름 R이라고 놓습니다. 원을 반지름 두 개를 그어 쪼개면 부채꼴이라는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반지름이 정해져 있는 부채꼴의 중심각을 세타,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호의 양끝점을 팽팽하게 당기면 현의 길이 D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부채꼴의 중심각이 늘어나면 호의 길이는 정비례해서 늘어나지만 현의 길이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중심각이 2세타로 늘어나면 위의 부채꼴 두 개를 합친 모양이 아래쪽의 부채꼴이므로 호의 길이는 당연히 2배가 됩니다. 하지만 현의 길이는 2D, 2배가 되지 못하죠. 부채꼴을 반으로 잘랐을 때 각각의 현의 길이가 모두 D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는 정비례, 하지만 중심각과 현은 정비례까지는 안되고 양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심각이 커지면 현도 커진다는 뜻이죠.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공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r, 중심각이 세타, 호의 길이가 l, 넓이가 s인 부채꼴에 대하여 호의 길이 l은 2파이 r, 부채꼴이 만들어진 원의 둘레에다가 360도분의 세타, 한 바퀴분의 중심각을 곱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원 넓이 곱하기 360도분의 세타가 되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이 부채꼴에서 L을 평평하다고 생각하면 밑면 반지름이 L, 높이가 R인 삼각형으로 보일 것입니다. 2분의 1 RL도 가능하죠. 이는 부채꼴을 잘게 잘라서 반을 뒤집어 붙이면 밑변 길이가 2분의 L, 높이가 R인 직사각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공식이 만들어지죠. 호의 길이는 원둘레 곱하기 한 바퀴분의 세타, 넓이는 원넓이 곱하기 한 바퀴분의 세타 또는 2분의 1의 반지름 호의 길이에 곱이 됩니다. 퀘스천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4, 중심각의 크기가 45도인 부채꼴이 있죠.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호의 길이는 원둘레 8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45도죠. 도 단위를 띄워버립시다. 약분하면 8분의 1, 호의 길이는 파이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 16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45도 8분의 1을 곱하면 부채꼴의 넓이는 2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1번에서 호의 길이가 파이였으므로 1번을 이용하여 2번을 푼다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 2분의 1에 4파이를 곱하면 2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원의 성질 들어갑니다. 첫 번째 그림은 현에 관한 성질이고 두 번째 그림은 접선에 관한 성질입니다. 원의 중심에서 현의 양끝점을 연결하는 보조선을 그으면 반지름, 이등변 삼각형이 탄생합니다.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현은 당연히 이등분이 되죠. 이번엔 원의 중심에서 접선의 접점을 연결합니다. 이 선분은 접선과 수직이 되죠. 정리하면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현을 이등분, 접선과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은 수직입니다. 퀘스천입니다. 원 위에 두 점 AB를 지나는 현이 있고 원의 중심 O에서 현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죠. AB는 4, OH는 3이라고 할 때 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원의 반지름 OA와 OB를 그어줍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는데 OH는 AB를 수직으로 이등분하죠. AB가 4이므로 AH의 길이는 2, OH의 길이는 3이라고 나와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OA의 길이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13이 들어가죠. 따라서 원의 넓이는 13파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퀘스천입니다. 원이 있고요.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양쪽으로 긋습니다. 이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는 9, 그리고 중간에 또 하나의 접선을 그어 기존 접선 두 개와 삼각형을 만들어내죠. 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6, 5x입니다. x를 구하는 문제죠. 우선 여러분은 원 밖의 점에서 양쪽으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길이, 즉 접점까지의 거리는 똑같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를 연결했을 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두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길이가 같고 이 두 변은 반지름으로 그 길이가 똑같죠. RHS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되는 두 변 접선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죠. 아래쪽 접선의 길이도 9가 됩니다. 또한 이 점도 원 밖의 점이고 여기에서도 접선의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죠. 9 빼기 6은 3. 이쪽 접선의 길이도 3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점도 원 밖의 점, 접선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죠. 5 빼기 3은 2이므로 이쪽 접선도 2가 됩니다. 끝나버렸네요. x의 값은 9 빼기 2.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원 밖의 점에서 원의 그은 두 접선의 길이가 항상 같음을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퀘스천입니다.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이 있네요. 사각형의 내변의 길이가 18, 9x일 때 x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각형과 원이 4점에서 접하고 있죠. 원 밖의 점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같으므로 여기를 a라 하면 여기도 a가 되죠. 마찬가지로 b면 b, c면 c, d면 d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을 알게 됩니다. 마주보는 두 변 길이의 합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죠. 이 두 개의 합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 두 개의 합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죠. 따라서 8 더하기 x는 10 더하기 9, x는 11이 됩니다. 이번에는 원주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 위에 두 점 a, b를 잡아서 땡기면 현이 만들어지는데 원주를 두 부분으로 나누죠. 이 중 한쪽 원주위로 갔다 오는 각을 원주각이라 합니다.
이러한 원주각은 4가지 성질을 갖는데 이름하여 원주각 4대 법칙입니다. 첫 번째 성질은 원주각 일정의 법칙입니다. 같은 길이의 현에서 한쪽 방향의 호로 갔다 오는 원주각은 항상 일정하죠. 두 번째는 지름 원주각의 법칙입니다.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의 양 끝점에서 갔다 오는 원주각은 항상 직각입니다. 세 번째는 중심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의 양 끝점에서 원주위를 갔다 오는 각을 원주각이라 하죠. 같은 현에서 원의 중심까지 갔다 오는 각은 중심각이라고 하는데 원주각의 2배가 됩니다. 네 번째는 반대편 원주각에 대한 성질입니다. 이쪽 호로 갔다 오는 원주각을 세타라 하면 반대편 호로 갔다 오는 원주각은 180도 마이너스 세타. 다시 말해 반대 원주각의 합은 180도가 되죠. 정리하면 동일한 길이의 현에서 원주각은 항상 일정하며 지름에서의 원주각은 90도,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 반대편 원주각의 합은 180도가 되는 것입니다.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 이거 하나만 제대로 증명하면 나머지 세 법칙은 따라옵니다. 우선 원주각과 중심각을 그린 후 이 두 점을 연결하는 보조선을 그립니다.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의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죠.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두 밑각의 크기는 같고 외곽은 2개의 합, 점 2개가 되죠. 마찬가지로 x, x라 하면 외곽은 x 2개가 됩니다. 원주각은 5x, 중심각은 O 2개, x 2개, 중심각이 원주각의 2배라는 사실이 증명이 돼버렸죠. 그림에서 원주각의 위치를 살짝 옮기더라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겠죠. 원주각은 항상 같다는 뜻입니다. 또한 지름에서의 원주각은 같은 방식으로 보조선을 그어주면 O 2개, XX, X 2개, O 2개, X 2개의 합은 180도가 되는데 2로 나누면 OX의 합은 90도, 지름에서의 원주각은 직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현에서 반대편으로 형성된 원주각은 이런 보조선을 그어줍니다. 원주각을 A라 하면 중심각은 2A, 반대로 이쪽 원주각을 B라 하면 이쪽 중심각은 2B가 되는 것이죠. 2A 더하기 2B는 360도, A 더하기 B는 180도가 되는 겁니다. 증명이 끝나버렸죠. 원주각의 성질을 역으로 이용하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할 조건, 다시 말해 사각형의 네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 존재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 각을 세타라 할 때 이 각은 180도 마이너스 세타,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도일 때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각을 세타라 할 때 마주보는 꼭지점의 외곽이 똑같이 세타가 되는 겁니다. 외곽이 세타일 때 내각은 180도 마이너스 세타, 사실상 마주보는 두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말과 같죠. 세 번째 그림은 사각형에 두 대각선을 그었을 때 이 두 각이 같아지면 됩니다. 딱 봐도 원주각 일정의 법칙이 성립하므로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게 되겠죠. 퀘스천 반원이 있습니다. 반원의 호 위의 점 CD에 대하여 삼각형 ACB와 삼각형 CDB를 만듭니다. CD와 DB 호의 길이는 같죠. 이 각이 40도일 때 각 DCB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AB가 지름이므로 지름에서의 원주각은 90도, 각 A와 각 B는 여각관계이죠. B가 40도이므로 A는 50도가 됩니다. 그런데 호 CB에서 아래쪽 호로 갔다 오는 원주각의 크기가 50도이므로 이 각은 180도 빼기 50도, 130도가 되죠. 또한 호의 길이가 같다는 것은 현의 길이도 같다는 뜻입니다. 삼각형 DCB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우리가 구하는 건 각 DCB의 크기인데 이를 x라 두면 이쪽도 x가 되죠. 이 x는 180도 빼기 130도, 50도가 되고요. x는 25도가 됩니다. 이 문제는 반원을 원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지름에서의 원주각은 90도, 여각의 합도 90도, 반대편 원주각의 합은 180도,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은 같다만 이용하면 x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퀘스천입니다. 원 내부의 점 P에서 두 직선을 그어 원과 만나는 점을 A, B, C, D라 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호 AC의 길이는 호 BD 길이의 2배죠. 또한 호 AC의 길이는 원둘레의 6분의 1. 이때 각 DPB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죠. 이 문제는 우선 AD라는 보조선을 그어줍니다. 호 AC에서 원주각이 탄생했네요. 그리고 잠깐 AC에서의 중심각도 그어봅니다. 호의 길이가 원둘레의 6분의 1이면 중심각도 한 바퀴의 6분의 1, 60도가 되겠죠. 원주각은 중심각의 반이므로 각 ADC는 30도가 됩니다. 호 AC의 중심각이 60도, 원주각이 30도라면 호 BD는 AC의 절반이므로 중심각은 30도, 원주각은 15도가 되는 것입니다. 삼각형 PDA의 두 내각이 30도, 15도인데 우리가 구하는 DPB가 이 삼각형의 외곽이죠. 30도 더하기 15도는 45도가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호의 길이가 원둘레의 6분의 1이므로 중심각도 한 바퀴의 6분의 1 60도, 원주각 30도, 길이가 절반인 호의 원주각은 30도의 절반 15도죠. 이제 외곽만 구하면 끝나는 게임이죠. 원주각의 끝판왕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일명 접현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에서 원의 접선이 지나가고요. 접점을 지나는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 이 각을 접현각이라고 하는데 접현각은 주어진 현의 바깥쪽으로 가는 원주각의 크기와 같아집니다. 증명해 보겠습니다. 원의 중심을 지나는 원주각의 위치로 옮겨 보겠습니다. 원주각 일정의 법칙으로 세타, 지름이므로 이쪽 원주각은 90도가 되죠. 이제 이 각을 x라 하면 직각삼각형에서 x와 세타는 여가 그 합이 90도가 되죠. 따라서 이 둘의 합도 90도, 원의 접선과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은 수직이므로 증명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퀘스천입니다. 원 밖의 점에서 원의 접선을 긋고 내부를 지나는 선을 그어 두 교점을 만듭니다. 접점과 두 교점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35도, 80도일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선 아래쪽 삼각형에서 외곽이 80도인데 35도와 이 각의 합이 80도이므로 두 각을 빼면 45도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45도는 원의 접선과 접점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각으로 접현각의 크기는 원주각과 같으니 이 각이 45도가 됩니다. 또 삼각형이 보이네요. 각 x는 180도에서 80도와 45도의 합을 빼면 마이너스 125도, 정답은 55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할선정리 또는 박력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원의 내부의 점 P를 지나는 두 직선이 원과 만나는 두 점을 A, B, C, D라 할 때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와 같다는 이론이죠. 증명은 간단합니다. 보조선 CB와 DA를 그어줍니다. BD에서의 원주각을 A라 하면 여기도 같은 원주각 A가 되죠. 또한 AC에서의 원주각을 B라 하면 여기도 B가 됩니다. 삼각형 PCB와 삼각형 PAD는 닮았군요. 각 B와 마주보는 변의 B, PC 대 PA는 각 A와 마주보는 변의 B, PB 대 PD랑 같죠.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다. 할선 정리가 완성이 됩니다. 할선 정리 두 번째는 원 외부의 점 P에서 원의 내부를 지나는 두 직선을 그었을 때 원과 만나는 점을 ABCD라 하고 원의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을 T라 하면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는 PT의 제곱이 된다. 공식의 내용도 똑같고 증명법도 할선정리 1번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퀘스천입니다. 원 밖의 점에서 원의 내부를 지나는 두 직선을 그었군요. 두 교점을 기준으로 선분의 길이는 4, 6. 여기에서 이 교점까지의 거리는 5인데 이 부분은 원의 중심을 지나므로 지름이군요. 이때 원의 둘레의 길이와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원의 둘레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합니다. 반지름을 x로 두었을 때 할선 정리에 의해 6 곱하기 10은 5 곱하기 2x 더하기 5. 양변에 5를 약분하고 우변에 5를 넘기면 2x는 7, x는 2분의 7이 만들어지죠.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곱하기 반지름 7파이가 되겠습니다. 2번 접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접선을 그어줍니다. 접선의 길이란 원 밖의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하죠. 이 접선의 길이를 L이라 할 때 L제곱은 6 곱하기 10, L은 루트 60에서 2가 나가면 2루트 15가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입체를 공부하게 됩니다. 입체에는 다면체, 회전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 다면체는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입체라는 뜻이죠. 오른쪽 그림은 사각뿔이라는 다면체인데 사각형 하나와 삼각형 4개로 둘러싸여 있죠. 이때 노란 점들을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한 날카로운 선을 모서리라고 부르고 이 다각형을 면이라고 부릅니다. 퀘스천 다음 4가지 중 다면체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은 옆면이 휘어져 있죠. 또한 원도 다각형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휘어진 면 원처럼 다각형이 아닌 면이 발견된다면 다면체로 볼 수 없습니다. 2번은 두 밑면은 육각형, 옆면 6개는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군요. 모든 면이 다각형이니 다면체가 맞습니다. 3번은 오각형이라는 평면도형 그냥 다각형일 뿐이죠. 입체가 아니므로 다면체로 볼 수는 없습니다. 4번은 구라는 거죠. 전체가 둥근 면으로 되어 있고 어떤 다각형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면체는 절대 아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다면체로는 각뿔, 각기둥, 각뿔대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육각뿔이죠. 밑면이 육각형, 옆면 6개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뿔이라는 게 다각형이 한 점으로 압축되는 도형이라면 기둥이라는 건 다각형이 똑바로 올라가서 두 밑면이 합동인 입체입니다. 그림은 육각기둥이고 두 밑면은 육각형, 6개의 옆면은 직사각형이죠. 세 번째 그림은 육각뿔대입니다. 육각뿔의 중간을 밑면과 평행하게 잘라내면 아래쪽에 남은 부분이 육각뿔대죠. 두 밑면은 서로 닮은 꼴인 육각형이고 6개의 옆면은 사다리꼴이죠. 이제 우리는 N각뿔, N각기둥, N각뿔대의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각뿔의 꼭지점은 밑면 N개에 1개를 추가하면 N 더하기 1개, 모서리는 밑면의 N개, 옆면의 N개, 2N개, 면은 밑면 1개와 옆면 N개이므로 N 더하기 1개죠. N각기둥의 꼭지점은 두 밑면의 N개씩 2N개, 모서리는 두 밑면과 옆면의 N개씩 3N개, 면은 밑면 2개에 옆면 N개를 추가하면 N 더하기 2개가 됩니다. N각기둥과 N각뿔대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는 같습니다. 꼭지점은 2N개, 모서리는 3N개, 면의 개수는 N 더하기 2개가 되죠. 재미있는 건 꼭지점을 V, 모서리를 E, 면을 F라고 할 때 V 빼기 2 더하기 F는 언제나 2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오일러 다면체 공식입니다. 퀘스천입니다. 1번 문제는 면의 개수가 11인 각뿔의 밑면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죠. 우선 이 각뿔을 N각뿔이라고 놓습니다. N각뿔의 면의 개수는 N 더하기 1, 11이라고 놓으면 N은 10, 10각뿔이므로 밑면은 10각형이 됩니다.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N 곱하기 N 빼기 3이었죠. N에 10을 집어넣으면 2분의 10 곱하기 7, 정답은 35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모서리의 개수가 18인 각뿔대의 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 각뿔대 역시 N각뿔대라고 놓습니다. N각뿔대의 모서리의 개수는 3N, 18이라고 놓으면 N은 6이죠. 육각뿔대의 면의 개수는 옆면 6개와 밑면 2개를 더하면 8개가 됩니다. 정다면체란 모든 면이 정다각형이고 모든 꼭지점에 일정 개수의 면이 맞닿아 있는 입체입니다. 정다면체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가 있죠. 정사면체의 그림과 전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삼각형의 종이를 접어서 이 그림을 만들 수 있죠. 이러한 정사면체의 면의 개수는 4개, 꼭지점의 개수도 4개, 모서리의 개수는 바닥에 3개, 옆으로 3개가 올라오므로 6개가 됩니다. 정육면체의 면의 개수는 6, 꼭지점의 개수는 8, 모서리의 개수는 12가 됩니다. 정팔면체는 팔면체답게 면의 개수는 8, 꼭지점 개수는 옆으로 4개가 돌아가고 위아래 하나씩 더 있으므로 6개, 모서리 개수는 12개가 되죠. 옆으로 4개가 돌아가고 윗 꼭지점에서 4개 연결, 아랫 꼭지점에서 4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십이면체는 면의 개수는 12개, 딱 봐도 위쪽으로 오각형 하나 보이고 5개의 오각형이 돌아갑니다. 위쪽에 6면, 아래쪽에 6면이 있죠. 꼭지점 개수는 위에 5개, 아래 5개, 옆으로 10개가 돌아가니까 20개가 됩니다. 모서리의 개수는 위에 5개, 5개, 10개에다가 반대편 아래쪽에도 10개, 옆으로 10개가 돌아가므로 30개가 되죠. 순서대로 12, 20, 30을 써주면 됩니다. 정이십면체의 면의 개수는 20개, 딱 봐도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개의 면이 보이고 아래쪽으로도 10개의 면이 있겠죠. 꼭지점 개수는 위에 3개, 아래쪽에도 3개, 옆으로 6개가 돌아가므로 12개가 됩니다. 모서리의 개수는 위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12개가 보이고 아래쪽에도 12개가 보일 것이며 옆으로 6개가 돌아가니까 30개가 되죠. 빈칸을 채우면 20, 12, 30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꼭지점 V, 모서리 E, 면을 F라고 하면 V 빼기 2 더하기 F는 2, 오일러 다면체 공식을 만족하게 될 겁니다. 모서리에만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하고 30을 빼면 2가 되고 이 둘을 더해서 30을 빼도 2가 되고 이 둘을 더해서 12를 빼도 2가 됩니다. 나머지는 숙제입니다. 퀘스천입니다. 그림은 어떤 다면체의 전개도죠. 이 전개도로 만든 다면체의 면과 꼭지점, 모서리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면체는 정팔면체, 팔면체이므로 면의 개수는 8개, 꼭지점의 개수는 6개, 모서리의 개수는 12개가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입체는 회전체입니다.
회전체는 한 평면 도형을 하나의 직선을 축으로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이 축이 바로 회전축이라는 거죠. 회전시키면 이 점은 이렇게 돌아가고 이 라인은 원뿔의 옆면을 그리게 되며 이 라인도 높이가 낮은 원뿔의 옆면을 그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을 빼낸 모양이 되죠. 회전체의 단면은 이 두 가지 경우 특별한 도형이 됩니다. 우선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회전축이 그 중심을 통과하는 원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축의 대칭인 도형이 되죠. 어떻게 잘라도 이 단면 길이는 합동입니다. 여러가지 입체의 겉넓이와 부피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둥은 밑면의 모양이 그대로 올라와서 만들어진 도형이죠. 이러한 기둥의 겉넓이는 밑면 넓이 곱하기 2 플러스 옆면 넓이가 됩니다. 기둥의 부피는 밑면 넓이 곱하기 높이죠. 퀘스천, 그림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 높이가 6인 원기둥입니다. 이 원기둥의 겉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문제죠. 겉넓이는 밑넓이가 9파이이므로 밑넓이의 2배 18파이 플러스 밑면의 둘레는 6파이이므로 옆넓이는 말려있는 도화지를 자르면 6파이 곱하기 6, 36파이가 됩니다. 겉넓이는 54파이죠.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9파이, 높이 6을 곱하면 54파이가 됩니다. 이번엔 뿔의 겉넓이와 부피입니다. 뿔은 밑면이 하나밖에 없으므로 뿔의 겉넓이는 밑넓이 플러스 옆넓이죠.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3분의 1,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퀘스천입니다. 그림과 같은 정사각 뿔의 겉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문제죠. 우선 겉넓이는 밑넓이가 10의 제곱 100, 옆넓이는 밑변과 높이가 10, 13인 삼각형이 4개이므로 정리하면 260 더하기 100, 360이 됩니다.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400이 되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9에 겉넓이는 4파이 r 제곱,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죠. 이 결과는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면 알 수 있는데 넓이는 제곱 차원, 부피는 세제곱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퀘스천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4인 반구가 있습니다. 겉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문제죠. 겉넓이는 윗면 원의 넓이가 16파이이며 아래쪽의 둥근 면은 9의 겉넓이 4파이 r 제곱, 이의 절반에 해당하죠. 32파이 16파이를 더하면 정답은 48파이가 되겠습니다. 2번 반구의 부피는 9의 부피의 절반이죠. 2분의 1에 3분의 4파이, 반지름의 세제곱. 정리하면 3분의 128파이가 되겠습니다. 닮은 도형의 길이, 넓이, 부피의 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A, B인 두 정육면체죠. 길이의 B는 A 대 B, 넓이의 B는 A제곱 대 B제곱이죠. 각각의 겉넓이를 구해보면 6A제곱, 6B제곱, A제곱 대 B제곱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부피의 B는 A세제곱 대 B세제곱이죠. 이와 같이 닮은 도형의 길이 B가 A 대 B일 때 넓이는 제곱의 B, 부피는 세제곱의 B가 되죠. 퀘스천입니다. 그림은 원뿔입니다. 이 원뿔의 높이가 3등분이 되도록 밑면과 평행하게 2번 자릅니다. 3층에 있는 원뿔의 부피가 A, 2층에 있는 원뿔대의 부피가 B, 1층에 있는 원뿔대의 부피가 C죠. B의 값이 21일 때 A와 C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닮은 꼴에 집중합니다. A, B, C 각각이 닮은 게 아니고 A, A 더하기 B,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닮았죠. 세 원뿔의 높이의 B가 1대 2대 3이므로 부피의 B는 1의 세제곱 대 2의 세제곱 대 3의 세제곱, 1대 8대 27이죠. A를 V, A 더하기 B를 8V,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27V라고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부피는 V, B의 부피는 아래에서 위를 빼면 8V 빼기 V, 7V가 되고 C의 부피도 아래에서 위를 빼면 19V가 되죠. 그런데 7V가 21이므로 V는 3, A의 부피는 V이므로 3이고 C의 부피는 19V, 57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나? 수학을 자꾸 까먹는 게 어설프게 배워서 그래. 수학을 오래 남기기 위해선 베티가 만든 철벽. 잘 배운 수학 개념은 콘크리트 벽처럼 오래 지속될 거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티였습니다. 바이.